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자체들은 발전소 영향권에 놓여 있지만 보상이 없어 안전교부세 지급을 요구해 관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울진 원전과 인접한 삼척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 원자력 본부에서 삼척 원더급까지 직선 거리는 10km에 불과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삼척에만 6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삼척을 포함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동맹을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국가 지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원전 인근 지자체가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경북, 포항 등 18개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삼척 등 5개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전이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돼야 교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척시는 경북 울진과 맞닿아 있지만 강원도란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그런 거야 현재 안고 살고 있지만은 이게 도가 틀리다고 좀 안 된다는 것은 그 법마저 또 그렇다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경북 울진 원전과 인접한 삼척시는 이번 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배제된 데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건의할 생각으로 있어요. 행정안전부도 법안 개정안에 원전이 없는 광역시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도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부대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재정지원 방안이 없어 실제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IT 기업이 합작한 법인과 협약을 맺어 한류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마련과 지지부진한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도심 노른자위 땅 옛 캠프페이지입니다. 개발 면적 52만 제곱미터, 축구장 72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도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춘천시는 이 땅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YNCNS, 증권사들과 캠프페이지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YNCNS는 YG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넥슨 코리아가 합작해 만든 법인입니다. 캠프페이지에 영화와 웹툰, 게임 등 한류 콘텐츠 제작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제 콘텐츠, 컬처, R&D, 첨단 지식산업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공간. 하지만 실체 없는 이목 끌기용 협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춘천시 계획대로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려면 대략 2조 원이 듭니다. 춘천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최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혁신지구로 지정돼도 국비 지원은 최대 250억 원, 개발비의 1%에 불과해 투자를 포석에 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이번 협약에도 한류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에 관한 자문과 협력만 적혀 있을 뿐 강제성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언론팔이라고 보고 이제 사실 이게 좀 실적을 있지도 않은 실적을 좀 과다하게 불리는 거라고 보는데. 게다가 캠프페이지는 환경오염 정화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도 남아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4월에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수변공원에 있는 기후변화 홍보관, 한지 테마파크, 생명협동교육관, 여성 커뮤니티 센터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친숙한 공간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위탁 방식이나 운영 주체를 바꾸면서 벌어진 일인데 시설 폐쇄는 가급적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중 하나인 수변공원. 바로 옆엔 기후변화 홍보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홍보관 입구에서 망설이다 그냥 돌아섭니다. 문을 닫은 겁니다.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다 작년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올 한 해 휴관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바로 옆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문은 열려 있지만 핵심 기능인 기후 관련 교육은 멈췄습니다. 3월부터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원주시는 그동안 교육을 실시해온 지속가능 협의회와 교육 재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원주 한지의 산실, 한지 테마파크도 휴관 중입니다. 한지문화원의 위탁 운영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지난 연말에 원주시가 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지문화원은 한지문화재 개최 시기를 기존 5월에서 일단 10월로 미루고 재위탁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억 원 가까이 들여 2021년 운영을 시작한 생명협동교육관도 휴관 상태입니다. 위탁 운영법인을 기존 무의당 사람들에서 강원경제진흥원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미래성장교육관으로 재개장한다는 게 원주시의 구상입니다. 여성들의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설립된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도 원주시가 올해부터 직영에 나서면서 카페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원주시는 현 상태로는 시민에게 돈을 받고 커피 등을 파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지 테마파크라든지 여성 커뮤니티 센터, 기후변화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또 다른 불통행정의 시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바꾸고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건 원주시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던 시설을 폐쇄하는 방식은 가급적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태백에 소재한 사립전문대인 강원관광대가 결국 문을 닫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에서 신청한 강원관광대 폐교를 인가하고 이달 29일 강원관광대가 폐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는 분진학원은 재정 여건 악화,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9월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적생 327명 가운데 323명은 충북 음성에 있는 강동대로, 4명은 강릉 영동대로 특별 편입학할 예정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난 한 해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들의 은행 대출액이 4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신보의 지난해 대위 변제액은 475억 원이었는데 2022년 115억 원에 비해 313% 늘어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대위 변제 건수도 2,764건으로 2022년 604건에 비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5개 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207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질병관리청 방역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까지 강원도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신고된 누적 환자는 54명으로 24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사 뒤 구토나 설사, 발열 증상이 나타나며 낮은 온도에서 번식해 주로 겨울철에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새해도 접경 지역의 편입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민간인 통제선 25km 이내에 포함된 지자체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속초시,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이 유일하게 접경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새해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속초시가 접경 지역에 지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매년 약 15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혜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대 총장 선거에 6명의 교수가 등록한 가운데 오늘 1차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개 토론회는 오늘 1차, 2차는 13일, 3차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20일 합동 연설회를 한 뒤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다득표 후보자 2명이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가 67%, 직원이 23%, 학생 10%입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보도한 리콜 김치냉장고 화재와 관련해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체 김치 냉장고가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제조업체에서 리콜한 지가 오래됐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홍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또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냉장고가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춘천의 한 주택에서 김치 냉장고가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가 발생해 9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34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의 계약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17곳이 강원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 가운데 2천여 건, 2,8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130건에서 1,341만 달러의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광수 원주시장을 포함해 강원도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수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춘천시가 시립미술관을 2028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미술관 건립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미술사 전공 학예 연구사를 신규 채용하는 등 기본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의 근현대 미술사 자료 정비와 소장 미술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미술관 건립 부지는 용역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정부의 타당성 사전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학곡지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춘천시가 4개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장기간 비어있는 춘천 학곡지구 공공용지 분양을 위해 대책 방안을 수립한 뒤 현재 4개 공공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 학곡지구는 지난 2021년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높은 분양가 등이 걸림돌이 돼 지금껏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10월에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한국영을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시즌도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2017년 강원FC에 입단한 한국영은 지난해까지 리그 153경기에 출전해 강원FC 소속 선수들 가운데 K리그 최다 출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주장으로는 지난해 이적해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은 김영빈과 황문기, 이광현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춘천 시민단체들과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와 도의회 레고랜드 입장객 수를 공개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매 주말 레고랜드 주차장은 2개 구역 가운데 1개 구역을 채운 적이 없었는데 입장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는 레고랜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윤민섭 춘천시 의원이 공개한 춘천시의 입장객 추산과 차이도 크다며 강원도가 중도개발 공사를 통해 개발을 도운 레고랜드가 지역의 경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천의 농한기 소득 원인 땅두릅이 설 전에 출하됩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땅두릅은 지난해 11월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2kg에 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천구는 3월과 4월로 갈수록 땅두릅의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재배 시기 조절을 통해 4월 초까지 출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땅두릅은 봄에 나오는 두릅보다 석 달 가까이 먼저 출하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8개월 만에 정선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가 지역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시작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난 1월 말 35,102명이 가입해 지역 인구 34,139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선군은 이에 따라 가리왕산 케이블카, 나전역 카페 등 지역의 관광 명소 21곳에 이용요금 할인, 기념품 지급 등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거군이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택을 개조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신축과 개조는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도로변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주거용은 최대 400만 원, 비주거용은 최대 2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철원군이 고령층 치아 돌보미 사업을 실시합니다. 65살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 시술을 진행하고 틀니 관리 방법 교육, 구강위생용품 추천 등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철원군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전화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참여 인원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화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8일까지 기초수급자 539가구에 10kg의 쌀을 전달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9곳에 거주하고 있는 183명에게는 소고기 500g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